미 해병대는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보병, 포병, 그리고 전차를 가진 제병연합부대로 구성되고 헬기는 물론 다른 지상군은 꿈도 못 꾸는 제트 전투기까지 가졌죠. 이렇게 전 세계 상륙군의 교과서였던 미 해병대는 지금 일찍이 본 적 없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 중입니다. 452대를 보유했던 M1 에이브럼즈 전차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고 포병 전력도 기존 21개 포대 중 대부분을 해체하여 딸랑 5개 포대만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병대의 대명사 상륙돌격 장갑차 대대도 6개에서 4개로 줄이고 코브라 공격 헬기도 2개 대대를 해체하는 등 항공 전력도 과감하게 줄이고 있죠. 이 모든 건 포스 디자인 2030에 따른 미 해병대 개편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개편의 핵심에는 해병연합연대가 있습니다. 이전엔 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이 부대는 목적과 편성이 다른 3개의 대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대대, 3개의 보병중대와 대한미사일 포대로 구성된 연안전투팀. 두 번째 대대, 대공레이더와 대공미사일로 무장한 연안방공대대. 마지막, 세 번째 대대, 앞에 두 대대가 확보한 전진기지에서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전투군수지원대대. 소대 단위까지 분산 운용이 가능한 연안전투팀이 전략 요충지인 섬을 확보하고 보유한 지상발사 대한미사일로 적 함정을 공격하며 연안방공대대가 대공방어력을 제공하면서 적 항공기를 공격하여 상대의 항공작전을 방해하고 이렇게 확보한 전진기지들은 전투군수지원대대의 지원을 받아 헬리콥터나 F-35B의 중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해병연합연대의 핵심 컨셉입니다. 이런 전진기지들은 해병연합연대가 가진 자체 정찰 무인기와 장거리 대공 레이더를 사용하여 다른 미군들에 대한 조기 경보기지나 정찰기지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해 공격과 방어를 위한 눈과 귀는 물론이고 직접 공격도 가능한 창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런 해병연합연대의 임무 수행을 위해 새로운 장비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병연합연대의 펀치, 네메시스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는 NSM 대한미사일 발사기 2개를 탑재한 소형 전술 차량이죠. NSM 대한미사일은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개발한 사거리 185km, 탄두 중량 125kg의 소형 아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은 하풍 같은 중형 미사일의 절반이지만 스텔스와 종말기동, 적함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기능으로 치명적 위력을 가졌죠. 다음은 대공 장비들입니다. 해병연합연대를 적 항공기와 무인기, 그리고 순항미사일로부터 보호해주는 MADIS, 전자광학, 적외선 탐지 장비와 30mm 기관포, 스팅거 미사일로 무장하여 저고도 방공에 특화된 차량이죠. 여기에 무인기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LMADIS라 불리는 방공 전자전 차량도 개발 중입니다. 적 무인기를 탐지하는 것은 물론 무인기의 통신을 방해하여 무력화시키는 적극적 전자전까지 수행하는 장비죠. 지금까지 소개한 장비는 해병연합연대 방어를 위한 저고도 단거리 대공 장비들이지만 더 넓은 지역의 상공을 탐지, 통제, 방어할 수 있는 장비도 보유 및 개발 중입니다. 미 해병대는 AN/TPS-80 레이더를 배치하여 장거리 조기 경보 및 항공 통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판 아이언돔, MRIC를 개발하여 중거리 대공격 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MRIC는 AN/TPS-80 대공 레이더에 아이언돔의 미국판인 스카이헌터를 통합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 항공기는 물론 무인기와 저고도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공격도 방어 가능한 지대공 미사일이죠. 앞에 제가 해병연합연대는 소규모로 분산 운용이 가능한 부대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분산된 부대와 네메시스, MAIDS와 같은 미사일 차량, 그리고 AN/TPS-80과 MRIC 같은 중장비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미 해군은 새로운 중형 상륙함 LSM을 건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상륙함은 50명의 병력, 648톤의 장비와 보급품을 수송할 수 있고 헬리콥터 갑판을 갖춘 예상 크기 5,000톤급 상륙함입니다. 그나저나 미군은 역시 스케일이 넘사벽이네요. 겨우 50명 병력에 600톤이 넘는 장비와 보급품이 필요하고 이를 실어 나르기 위해 만재 5,000톤급 상륙함이 필요하다니. 참고로 한국 해군이 보유한 만재 6,940톤급 상륙함 천왕봉급의 경우에는 병력 320명과 각종 차량 26대를 싣습니다.
천왕봉급이 LSM 대비 40% 정도 크지만 병력은 무려 6배를 수송한다는 얘기이고, 그만큼 미 해병대가 원정시 가져가는 장비와 보급품이 한국 해병대보다 몇 배는 많다는 거죠. 이렇게 확보한 전진기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활약한 하이마스 포대를 배치하여 화력기지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F-35B의 보급 및 비상작전기지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인기의 발진기지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병연합연대를 상대하는 적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럼 왜 미 해병대는 화려했던 제병연합부대를 버리고 전혀 새로운 해병연합연대로 개편하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해병연합연대가 누굴 노리고 만든 부대인지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중국의 해군력과 공군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가 바로 해병연합연대입니다.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중국은 해공군력에 과감한 투자를 하였죠. 어느 순간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중국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즉 A2AD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대함탄도탄과 각종 대함미사일, 장거리 공군력과 잠수함 전력으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 기지들을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공격하여 미군의 항공작전과 병참, 통신, 정찰 기능을 마비시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동안 미군이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즉, 미군의 군사 개입을 차단하는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 대만 점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거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미군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기지에서 출격하여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침투 항공기 B-21 폭격기 개발이 공군에서 진행되고 있고, 대함탄도탄 사거리 밖에서도 함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MQ-25 스팅레이 공중유기를 미 해군이 도입하고 있으며, 차기 함재 전투기인 FA-XX의 1000마일 이상의 작전 반경을 요구하는 것 등이 A2AD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육군과 해병대도 빠지지 않는데요. 미군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영역, 즉 모든 영역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추진했고, 육군과 해병대도 다영역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전과 항공전의 일부 기능을 맡아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미 해병대의 다영역 작전 역량을 위한 결과물이 바로 해병연합연대인 거죠.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구사하는 중국에게 역으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거는 부대, 바로 이것이 해병연합연대의 역할인 겁니다. 전쟁 초기부터 투입되어 중국의 작전 템포를 끊고 미군 반격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공세적 방어 전략, 미 해병연합연대의 변신 목적은 이거였던 거죠. 지금까지 전쟁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